프랑스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관광대국이며 파리시 한 곳에만 매년 2,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파리와 에펠탑을 모르는 인류는 지구상에서 드물죠. 1966년에 만들어진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에서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파리로 진격하자 방어 임무를 맡은 독일군 사령관은 파리를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를 차마 불태우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연합군에게 함락당하죠. 이 영화의 중간에는 파리를 불태우면 미래의 영원히 인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대사도 나옵니다. 파리가 유럽의 문화 중심지가 된 것은 중세 시대부터이며 그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의 파리에 대한 사랑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은 강합니다. 그랬던 프랑스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파리는 인적이 사라진 폐허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외출 사유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시민들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유행병이 종식되어 정상 생활로 복귀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한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자주 보도합니다. 이것도 프랑스 24라는 국제 전문 채널에서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를 길들였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댓글을 단 내용입니다. 그들이 최근의 전염병 상황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댓글들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확실히 한국처럼 정부와 국민과 문화가 건강하고 존중받을 나라들이 있어. 한국은 2017년에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성공시켰어. 그런 일은 아직 프랑스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지. 프랑스가 겪는 현재의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아니고 프랑스 정부 때문에 발생한 거야. 마스크가 부족하다던가 테스트를 많이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유행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잘못이 없어. 프랑스에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존중이 없어.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알 거야. 한국인들은 우리 프랑스인들과 정신자세부터 틀려.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야. 내가 프랑스인들을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고 자기들처럼 생각한다고 착각해.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문화와 다른 정신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지구상의 다른 곳의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조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내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도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기 프랑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자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너의 말에 완전 동의해.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무 쓸모 없다는 식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공무원들은 모든 공공장소의 시설물들을 24시간 내내 소독을 실시하지. 너의 말에 동의해.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계산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설 때도 1m 이상씩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해. 코로나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몸을 잘 씻지 않아서 몸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 그래서 관광객들이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서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목격한 후에 우리가 잘 씻지 않아서 피부에 때와 껍질이 일어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 프랑스의 병원들에 가보면 건물에 들어설 때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의 병원에 온 것 같아. 우리의 공공교통수단이 얼마나 더러운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 어제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프랑스 경찰관 3명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의 안전거리 같은 건 아예 무시하고 2명의 청년들을 세워놓고는 그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그들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으라고 재촉하는 걸 봤어. 결론은 이거야. 한국처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곧 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아시아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웃긴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오늘날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진 수많은 죽음과 끔찍한 참극을 목격하고 나니 이제서야 그들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놀려서는 안 돼. 나는 한 번도 그들이 웃긴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종하고 바보로 만드는 유럽 국가들의 프로파간다 말고도 이 지구상의 다른 곳의 정보도 습득했기 때문이야. 아시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야.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너 옆에 사람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프랑스에서 마스크는 남을 돌보는 직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물건이라고 받아들이지. 그게 보편적 관념이야. 프랑스는 제3세계 국가가 되었어. 너무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건 정부이지 프랑스가 아니야. 프랑스 국민들은 이 정부의 돌팔이이사 같은 짓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프랑스 사람들은 언제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명거리만 찾지. 격리를 무시하는 인간들은 정부 놈들과 동일한 패키지로 묶어서 가둬놓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매주마다 모든 사람들이 약국에서 FFP2 마스크 2장을 살 권리를 가져. 한 장당 가격은 1유로 정도 해. 판매는 정부에서 배급 형식으로 이뤄져. 한국은 최근에 유행병을 경험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는 문화가 생겨났어. 거기에다가 시민의식, 생산 역량 등이 결합되어 현재의 결과가 나타났지. 무엇보다 한국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독립성을 유지했기 때문이야.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의 80%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어. 반면 우리는 이유 없이 반대만 해대는 반대주의와 범죄, 테러리즘만 양산했지. 프랑스의 생산력은 급할 가치조차 없어. 우리는 유럽연합에게 돈을 보내면 그들은 우리가 보낸 돈을 그들이 선택한 나라에게 쓰라고 보내줘. 이건 마치 우리가 유럽연합의 노예이거나 젖자는 젖소에 불과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독일의 메르켈이 2달 전에 인도에게 보내준 수십억 유로나 그리스 총리에게 이민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건네준 7억 5천만 유로가 모두 독일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반면 한국은 자기들의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애국심이 그들을 무적의 나라로 만드는 거야. 한국 같은 저런 나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 행복도 지수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결코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문제가 뭔지는 잘 알려져 있어. 그래, 우리 프랑스에도 문제가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기가 운다고 너무 위를 비하하여 우는 아기를 목욕물 속에 던져버리지는 말자. 너는 지금 한국의 서울로 여행 가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한국인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너의 생각이 재빨리 바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단결력이 정말 강하고 매우 교양이 깊어. 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문화에서 완벽주의가 강조되고 사회적 성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지. 다른 국가들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문제 때문이 아니야. 참고로 말해주면 나는 현재 3년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야. 만약 우리에게 마스크만 충분했더라면 이 바이러스는 일찌감치 극복되었을 거야. 따라서 모든 게 마크롱의 책임이야. A형 인플루엔자가 프랑스에서 유행할 때 마스크 재고를 쌓아놓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필요할 때 중국으로부터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르코지였어. 물론 그 이후에 올랑드나 마크롱은 아무런 보완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책임은 있겠지만 전적으로 마크롱만의 책임은 아니야.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위해서 일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을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도 박탈하고 있고 진단키트와 마스크 부족 사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쇄 조치를 취해서 테스트를 받으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 됐다. 모든 국가들은 한국의 시민정신을 존경하고 배워야 해. 그래야만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 무지하던데,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사태야. 한국 사람들이 입은 방호복 좀 봐봐. 환상적이다. 우리 같았으면 저런 곳에 소독하러 반바지 차림으로 갔을 텐데 말이야. 너의 말이 너무 웃겼어. 하지만 슬프게도 그게 현실이야.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때 최소한면 마스크라도 써야 해.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감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사망자 숫자가 급증해 있고, 사람들이 전혀 감금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저런 나라에서는 훨씬 작은 사망자만 발생하고 있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직도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제멋대로라서 한국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독일은 아직 한국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어. 독일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야. 독일은 한국의 방식을 따라서 자국 국민들에게 테스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지만 전문화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문제를 앞으로 겪어야 할 거야. 이 나라는 갈리아인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프랑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한국인들은 2017년에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야. 정말 민주적인 국가이지. 프랑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마크롱 정부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드러난 후에도 그를 해임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프랑스는 결코 한국이 아니야.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 퇴임 후에도 마크롱은 보호받을 거야. 마크롱과 그의 일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한국에서 배우는 게 좋을 거야. 프랑스는 정말 불쌍한 이웃 국가가 되었다. 한국,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전 세계의 엄청난 모범 국가. 중국, 언제나 속이고 거짓말하는 국가. 프랑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세계의 강대국 순위를 분류하는 기존의 방법에 대해 이제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군사력만으로 강대국 순위를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매우 가난한 국가인 북한에서 특히 강하게 발달해 있어. 하지만 매우 발달한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오히려 군사력이 비교적 약한 셈이지. 한국은 군사력도 강해. 특히 남자라면 누구나 21개월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지. 프랑스는 제3세계의 국가가 되었어.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서 벤치마크 같은 모범 국가야. 전 세계는 모두 한국의 방법에서 영감을 얻어야 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야.